네, 목요일 대표 코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채를 파헤쳐보고 뜯어보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네, 공채가 뜨면 덩달아 바빠지는 분입니다. 네. 디테일에 강한 남자 윤우상 소장님, 오늘 살펴볼 기업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토종 브랜드인 이마트에 이어서 이제 국내 대형 할인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홈플러스 하반기 공채 전략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홈플러스의 경우는 상반기에 50명 채용에 이어서 이번 하반기에는 150여 명의 신입사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인데, 이번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는 서류 마감 접수는 11월 9일이기 때문에 좀 남은 기간에 좀 더 내실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접수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자, 오늘 홈플러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전에 꼭 알아둬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홈플러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어느 그룹의 계열사인지 아십니까? 에이, 너무 다 알고 있죠. 자매가 지금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삼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알고 있는데, 그럼 LG? 실제 롯데? 이제 대부분의 홈플러스는 이제 고객들이나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삼성 홈플러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굳어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삼성 계열사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제 홈플러스는 세계 6위이자 6위의 유통업체이자 100년이 넘은 영국의 테스코사와 네.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51대 49 지분으로 삼성 테스코라는 법인을 세우면서 199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개점 초기에는 주로 이제 영남 지역 쪽에서 많이 했고요. 네. 근데 2007년부터 이제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테스코사에서 계속 일부씩 계속 다시 판매했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는 테스코사의 100% 지분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홈플러스의 경우는 100% 영국계 회사, 네. 구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계 회사로 외국인 좀 회사. 바뀌어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 특히 이제는 이제 삼성이란 브랜드 자체도 버려버리고 이제 홈플러스 주식 회사로 사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정확한 회사 명칭을 확인해서 회사 명칭을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면접 가서 부분이었어요. 삼성 그렇죠. 계열사 아닙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 홈플러스 절대 아닙니다. 그냥 홈플러스 주식회사고요. 네. 이제 홈플러스는 삼성과 상관이 전혀 없다는 네, 거. 알고 잊지 가셔야 될 마시기 것 바랍니다. 같아요. 홈플러스 아무래도 유통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된 업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집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또 지원 가능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홈플러스 공채에서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점이나 외국어 전공 자격 제한이 없이 다 가능합니다. 네. 또한 이제 모집 분야는 크게는 점포 관리를 비롯하여 상품 구매, 그다음에 영업 지원 파트로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포 관리 파트는 입사 후 점포 내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여기서는 인력 관리라든지 조직 관리, 영업 관리의 복합적 업무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공채에서는 미리 이제 유통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점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유통의 관심도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서류 전형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유통 자격증을 단순히 닦는 결과보다는 그것을 본인이 노력하고 알고 있다는 노력 중심으로 어필한다면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통 관련 자격증에 가산점은 없지만 업무를 보니 유통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확실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전형 방법 어떻게 되나요? 전형 방법은 이제 자기소개서나 기본 스펙을 통한 서류 전형을 거쳐서 네. 12월 초에는 삼성동의 코엑스에서 면접 전형을 진행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제 서류 전형은 학점 외국어를 기초하여 지원자의 성실도에 대한 기본 검토 후에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지원자 역량을 세밀하게 검토하고요. 특히 이제 유통업이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통업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열정을 좀 세부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많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면접은 인성 면접을 비롯하여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 다음에 영어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영어 면접의 경우는 스피킹 테스트와 라이팅 테스트를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영어 기준도 좀 있는 편이네요. 이 서류 접수가 11월 9일,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이 11월 25일, 그리고 면접이 다음 달 12월 7일이고요. 결과는 또 1월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채 준비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 또 들어가죠. 홈플러스가 원하는 직원, 어떤 직원을 진짜 원하는 건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대부분의 기업의 인재상이 유사하지만 이제 홈플러스의 경우는 기본인과 전문인, 창조인이라는 세 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세 가지 인재상 중에 두 번째 인재상인 전문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 전문인의 세부 설명이
지속적인 학습으로 글로컬 경쟁력을 갖춘다. 글로컬 환경에 대해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인재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우리 글로벌이 흔히 하는 글로벌이 아닌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타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잘못 네. 써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렇네요. 것 같습니다.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칼. 칼.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네. 무슨 칼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가요? 글로컬은 뭐 우리가 하는 글로벌과 그다음에 노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네. 합성어네요. 예,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현지화를 추구한다는 개념인데 이제 홈플러스의 국내 경영 형태가 오히려 이제 글로컬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자신만의 영업 방식으로 고집했던 월마트라든지 까르푸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유통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패배를 봤고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만의 특이한 특화된 토착과 현지화를 한 홈플러스의 경우는 강한 신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한국 시장의 홈플러스 매출이 전 세계 테스코의 매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런 성공 사례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테스코 그 지사가 생겼는데 거기에서도 국내 이제 홈플러스의 자회사의 부사장님이 거기에 CEO로 발탁이 됐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현지인 아니면 영국 본사 직원 이외에는 최초의 모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스코 전체의 글로벌 연수원이 아시아 중에서 중국도 아니고 국내 인천 무의도에 지난 10월에 650억 투자 규모로 글로벌 연수원이 한국 내에 세워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글로컬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조금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글로컬이라는 합성어 낯설으셨을 텐데 네. 참 좋은 개념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월마트는 아주 스티슨 패배를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홈플러스는 그 현지를 아주 잘 적응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홈플러스 회장님에겐 또 확고한 경영 철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어떤 걸까요? 그 부분이 조금 뭐 생소한 단어지만 큰바이 얼굴론과 네. 그다음에 신바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네, 글로컬도 특이하더니 큰바이 얼굴로 바레이션이요? 신바레이션. 발음도 어렵네요. 그렇죠? 네, 좀 어렵네요. 이 큰바이 얼굴은 혹시 저처럼 이 얼굴이 굉장히 작으신 분들은 못 네?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생각하고 싶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깜짝 놀랄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영 철학일까요? 예, 이제 강원 뭐 씨. 저처럼 얼굴 큰 사람 홈플러스에서 유리하게 큰바이 얼굴 경영론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바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홈플러스의 경우는 현재 점포 수가 123개, 그다음에 연매출이 11조라는 거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점포 수는 이마트에 이어서 2위지만 점포 한 평당 매출액은 오히려 이마트를 앞서고 있게 됩니다. 이 경영 성과는 이승환 회장만의 독특한 두 가지 경영 원칙인 큰바이 얼굴론과 신바레이션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큰바이 얼굴은 존경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과 기여의 두 가지 얼굴을 지니면서 지속 가능 경영을 반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 11년 만에 급성장한 홈플러스의 성장 키워드와 사회공헌재단이라든지 이파란재단, 그다음에 풀뿌리 사회공헌 활동, 녹색 경영, 각종의 문화센터 등을 통해서 이렇게 기여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이게 큰바이 얼굴로 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신바레이션,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신바레이션은 조금 특이한 단어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인 신바람 문화. 신바람이요. 예. 네. 그다음에 서양의 합리적인 문화인 그 합리적인 문화를 합쳐가지고 신바람을 홈플러스 신바람과 레이션을 합친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말과 외국어를 합친 말인데 이거는 홈플러스를 대표하는 핵심 문화 키워드로 되고 있고 직원 중심, 가족 중심의 기업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네. 특히 이제 신바람만으로는 회사를 경영한다면 원칙이 흐려지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회사가 좀 망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양적인 합리적인 기준, 문화를 접목시켜 극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바레이션뿐만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큰바이 얼굴론은 네. 두 가지 핵심 경영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이해 자체가 오히려 홈플러스에 지원하는데 작은 열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면접을 갔는데 홈플러스 경영 원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네. 물었는데, 모르겠는데요. 큰바이 얼굴로, 처음 들어봤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홈플러스란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낱낱이 뜯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플러스 공채의 자기소개서, 이 살짝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런 후소문 사실인가요? 네, 이제 자기소개서가 일단은 뭐 네
가지 항목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첫째는 본인의 비전과 학창 시절에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비롯하여 홈플러스의 실제 개선 아이디어, 그다음에 본인의 우수 역량과 부족한 역량, 그다음에 10년 후 홈플러스와 본인의 성과를 각각 쓰라는 결과가 했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에서 보기 힘든 좀 까다로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홈플러스에서는 학점이나 토익 성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보다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지원자의 역량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본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좀 차별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일단 먼저 이제 자기소개서의 이제 작성 기본 방향은 본다면 홈플러스에서 가장 자기소개서의 핵심적으로 검토할 키워드가 유통업과 홈플러스,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열정과 준비 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유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가급적 구체적인 경험과 본인만의 독특한 논리로 기술하시는 것들이 네. 필요합니다. 네. 그 홈플러스 공채를 준비하시면은요, 네네. 집에서 너무 공부만 하시고 알아보시기만 할 게 아니라 홈플러스를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직접 가셔서 물건도 사보시고 거기서 뭐 상담도 해보시고 뭐 얘기도 나눠보시고 하신 다음에 충분히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면접에 임하시면은 정말 현실적인 것들이 녹아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충분히 갖춰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보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 포함시키면 당연히 좋겠죠? 네, 당연히 이제 홈플러스 인사 담당자리 한 얘기가 땀 냄새 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달라고 얘기해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상보다는 홈플러스 매장을 직접 다니면서 조금 더 세밀한 개선 아이디어를 포함시켜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번 항목이 하이퍼 마켓은 익스플레스 위주이기 때문에 큰 대형 마트보다는 지금 홈플러스가 주력하는 다른 작은 마트 중심으로 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한 이제 흔히들 유통업체에 대한 근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지원자들은 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직접적인 근무가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실제 이제 직접적인 근무가 없더라도 고객으로서 항상 불편했던 점, 그다음 좀 바꾸어야 했다는 점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이제 너무 고객 입장의 편의가 아니고 회사 전반에 이익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봐도 좋겠다는 근데 생각이 사실은 드네요. 유통업이라는 자체가 우리와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저런 대형 마트를 안 가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저희가 또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유통업이니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이 서비스 정신도 투철하다면 그만큼 훨씬 더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고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야 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거 녹이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유통업 자체가 이제 가장 요구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통업의 직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적극성과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했던 경험들. 를 소재 경험이나 또 고객하고 직접 만나서 본인이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을 소재로 삼아 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서비스 현장 경험에서는 불만 고객을 대응했던 것들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순발력 있게 대응했던 상황 네네. 등의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났습니다. 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맞습니다. 직접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들을 사례를 토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다른 마트와의 또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목별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항목이 아까 비전과 실천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항목 사실 제일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네네. 작성해야 될까요? 네, 추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네,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전 부분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목표를 먼저 확인하여 그것을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 지원부 직무에서는 홈플러스에서 예시한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를 타겟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비전을 위한 학창 시절 때 실천 노력은 결국 본인의 준비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직무와 비전에 연관된 이론적인 학습, 그 다음에 관련 경험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두 번째 항목이 이 개선 아이디어인데요. 이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홈플러스 이승환 회장이 이 다른 업체의 매장을 가리지 않고 방문을 해서 우리 홈플러스의 문제점을 이렇게 비교도 하고 파악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부분도 굉장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부분도 단순한 접근보다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경쟁 매장 방문 또는 자기 지역을 벗어난 매장 방문들을 통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창의성이나 현실성, 지속성이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후에는 세 번째 항목에는 우수 역량 하나와 부족 역량 하나를 기술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요. 애매하네요. 그렇죠. 장점과 단점을
한 번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까다로운 질문인데. 네, 그렇죠? 자기소개서에 단점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정말 내가 안 좋은 점, 나의 못하는 점을 써도 될까라는 의구심입니다. 네네. 어떤가요? 이 부분도 이제 개그 콘서트의 뭐 이런 애정남처럼 애매합니다. 애매한 걸 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우수 역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원 직무와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격보다는 역량 쪽으로 돼야 되고요. 그 이유는 반드시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경험이 이제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 그 다음에 큰 경험보다는 작은 에피소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 역량의 경우는 지원 분야의 치명적인 단점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입사 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포함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정말 적을 것이 없다면 모든 지원자들이 가질 공통적으로 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네, 치명적인 단점을 드러내면 안 되겠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 진짜 적을 게 없다면 실무 경험의 부족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또 이게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항목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마지막 항목은 10년 후에 홈플러스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이유를 적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성과이기 때문에 성공 모델이나 사례를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경우는 홈플러스 전체는 중장기 전략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본인 성과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성공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최종 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전형입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하루에 면접이 다 끝낸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이제 다른 회사와 달리 1, 2차 구분 없이 이제 하루에 모든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실제 인성 면접을 비롯해서 프레젠테이션 면접, 영어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상품 구매 직군의 경우는 직무 적성 검사가 별도로 실시가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영어 테스트는 1대1 인터뷰 또는 그룹 토론으로 하는 스피킹 테스트, 그다음에 직접 글로 적는 라이팅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인성 면접은 인성 어떻게 면접. 돼요? 인성 면접은 다른 면접보다 좀 높은 가중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유통업, 홈플러스 지원 직무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인만의 좀 독특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무와 연관되는 얘기나 홈플러스에 대한 얘기는 면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방문했던 것들을 토대로 창의적인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후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실시가 되는데요. 네. 네, 이- 정말 네, 프리텐테이션 그렇습니다. 면접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저는 아까 이 인성 면접에서 이거 여기 질문 예시 질문이 너무 재밌어갖고 네, 어떤 저희가 거요? 시간상 안 하려고 했는데 재밌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멍게, 멍보 이런 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네. 팀의 가장 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글쎄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게으르고 네, 해가 되는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하고 정답이 뭔가요?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죠. 정답이 뭘까요, 도대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네. 없지만 가장 해가 되는 친구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친구가 가장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멍청하고 게으른 친구는 아무 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 방해를 그늘에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지내는데 멍청하고 부지런한 네. 친구는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네, 칩니다. 사고만 치고. 말 되네요. 조직에 가장 해가 되는 사람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요? 남들과 비교되는 남들을 다 너무 잘라내니까. 잘났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펴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인상 깊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논리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PT 면접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일반 면접보다는 까다롭긴 한데 준비한 만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PT 면접이 이제 다른 회사의 면접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인성 면접의 형태에 이어지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슈 사항보다는 업무 사항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네.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사가 거부하는 상황이라든지 직속 상사가 자신의 공을 가로채는 상황. 그다음에 사은품 재고를 상사가 마시지 않은 등의 점포에서 발생할 있는 케이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본인의 해결 능력, 그다음에 팀워크를 활용하는 능력, 그다음에 현장을 이해하는 현실적 대안을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25분 동안 질의응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뿐만 아니고 홈플러스 직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순발력 있게 답변하고 다른 사람 시각보다는 좀 다르게 차별적으로 답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이보다 더 자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는 흔치 않다. 네. 그런 자랑 한번 해보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홈플러스 지원 전략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먼저 유통업이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지를 보다 냉철하게 반성하는 게 가장 첫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네. 다른 산업과 달리 근무 조건이나 시간이 창의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되고요. 이 고민 후에는
땀냄새 나는 준비를 강조한 인사 담당자의 조언처럼 열심히 홈플러스의 매장이나 경쟁회사의 매장들을 다니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업에 가장 선호하는 인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이 부분에 좀 집중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을 집중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고요. 면접 전반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아닌 직원 시각으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아서 제시해줘야 됩니다. 네. 최근 이제 설릉역의 스마트폰과 QR코드를 활용한 가상스토어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비롯해서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노력을 홈플러스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관점에서 지원자 스스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그다음에 고객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이마트에 이어서 국내 대형 할인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공채 전략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삼성 계열사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기억할 거 뭐 있었죠? 그리고 홈플러스의 두 가지 경영 원칙, 큰바이 얼굴론과 신바레이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홈플러스에 응시하는 모든 구직자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잡내거지